네, 그래서 이런 앵그램 모델이나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활용이 됐었어요. 컴퓨터 성능이 뛰어나지 않으면 실은 저 모델을 가지고 되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서 실은 한동안 아까 얘기했던 이 문법 규칙을 가지고 만드는 언어 모델이 훨씬 더 우위에 서게 돼요. 우위에 서다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개념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시계열 분석 방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단어의 순서를 하나의 시계열적 분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10년에 나온 이제 RNN을 이용한 랭귀지 모델이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입력 데이터하고 출력 데이터를 텍스트 대 텍스트로 비교해가지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 요게 발표가 되면서 실은 언어 모델이 뉴럴 네트워크와 궁합이 맞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이제 언어 모델의 거의 폭발, 1차 폭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뭐냐면은 음, 저번에 우리가 RNN을 배웠잖아요. RNN은 뭐였어요? RNN은 어떤 데이터가 데이터 순서대로, 시계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하나의 RNN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게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넘겨가자는 거였잖아요. 넘겨가서 최종의 끝에 히든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벡터 상태를 끄집어내면 어땠어요? 이 시계열성을 그대로 내포한 벡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벡터를 컨텍스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장이잖아요.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I am a student라고 하는 단어가 순서대로 이 I가 어떻게 들어갈지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I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M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student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걸 여기는 LSTM이라고 되어 있는데 RNN이나 LSTM과 같은 시계열 분석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 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를 딱 꺼내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저번에 히든 스테이트가 어땠어요? 주식을 이렇게 보면 주식이 이렇게 다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하고 있는 벡터를 표현했었고 이렇게 가다가 꺾인 애들은 다 꺾인 그 시계열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어의 순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거를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문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입력 데이터셋에 대한 인코딩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그럼 이 컨텍스트를 알게 됐으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입력된 거에 대한 문맥을 내가 다 파악을 했잖아요. 문맥을 파악을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 답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거에 뭐 어떤 짓이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맥을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떠한 정답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디코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퀀스의 흐름과 시퀀스의 흐름 간에 중간에 컨텍스트 벡터만 추출할 수 있으면 이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도 할 수 있고 답변도 얻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 언어 모델을 완전히 이제 혁신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LLM 모델은 거의 대부분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을 해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그대로 구현을 해보려고 GPT를 막 고생을 시켰는데 되게 엉망으로 짜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선은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데이터를 막 찾아 헤매다가 여러 데이터를 찾았는데 어, 여기 보시면 여기 허깅 페이스에 들어가시면 이건 그냥 요 데이터 쓸 건 아니에요. 쓸 건 아닌데 허깅 페이스에 들어가시면 가입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입을 하시고 허깅 페이스에 들어가시면 여기 데이터셋이라고 있거든요. 데이터셋이라고 있어요. 데이터셋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필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국말에 대한 필터를 이렇게 씌우면 여기 뭐 트렌드가 좋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많이 다운받은 데이터들 위주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요것만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 옆에 보면은 요 아이디만 딱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서 데이터셋이라는 라이브러리만 있으시면 요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요것만 붙여주면 이렇게 알아서 데이터를 다 다운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라벨링까지 돼 있는 데이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운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환경에서나 이제 콜랩에서 되게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보여주려고 그냥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코드. 실은 이렇게 열심히 서치를 하다가 마음에 드는 데이터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네. 결국에는 제가 AI 허브로 넘어갔습니다. AI 허브로 넘어가서 AI 허브에 갔는데 AI 허브에도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 보이죠? 데이터셋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셋 안에 해시라든가 URL이라든가 텍스트라든가 ENG 텍스트, 뭐 위드스 이런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는 방법은 데이터셋의 트레인에 텍스트라고 하면 여기 텍스트잖아요. 텍스트 데이터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 얘가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하고 그냥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으로 되어 있으면 학습하거나 추론하는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메모리 올리고 뭐 끄집어내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텍스트랑 ENG 텍스트 출력해 보시면 얘가 한글하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위에 이제 텍스트에 들어가 있고 같은 페어로 이제 영어로 번역된 문장이 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좋지 않아서 제가 여기 AI 허브에 가면은 AI 허브도 저번에 설명했었죠. AI 허브 가시면은 엄청난 노가다를 통해서 이제 국가 단위로 지금 데이터를 제작을 해놨어요. 제작을 해놨는데 이건 좀 오래된 데이터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싼 돈이 들어가기 전 데이터 같아요. 네, 한국 영어 번역 말뭉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약간 그 블로거들 보니까 제일 많이 쓰길래 요거로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운 받아서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요거가 이제 한국말하고 영어로 이제 페어로 되어 있어요. 페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한 200만 개가 돼요. 200만 개가 돼서 제가 수업 시간에 쓰기엔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10,000개만 잘랐어요. 10,000개만 잘라가지고 데이터 한번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이터가. 보시면은 위에 이제 한글로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영문, 해석, 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적용하기 좋게 적용하기 좋게 이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앞에서 단어를 다 한번 잘랐어요. 이 단어를 문장에 대한 이제 단어들을 다 잘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시티은행에서 일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잘리고 영어는 이제 단어 단위로 do, you, work at a citiban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쓰이는 방식이 아니고 아주 원초적인 방식이에요. 원초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언어 모델을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확보했고 문장을 단어 단위로 다 자른 거예요. 자른 다음에 이걸 데이터셋을 만들 건데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그냥 번호를 부여할 거예요. 번호를 부여할 건데 정말 무식하게 그냥 앞에서부터 번호를 쫙 부여할 겁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중복됐다 그러면 그 번호 부여하고 그 번호 부여해가지고 그냥 번호를 쫙 부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뭐 패드나 SOS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시작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표현하려는 그냥 특수기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무시하고 이제 단어가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블 컬러링은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컬러링 앱입니다. 이러고 나오니까 이 단어를 하나씩 띄어쓰기 기준으로 하나씩 번호를 그냥 부여했어요. 얜 2번, 얜 3번, 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부여를 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숫자로 데이터를 부여할 때는 숫자의 의미가 되게 커요. 가령 2번하고 4번 사이가 2번하고 8번 사이보다 가깝다거나 아니면 2번하고 4번의 관계가 4번하고 8번의 관계를 곱하기로 해석할 수 있다거나 이런 의미 부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노미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명목형 변수로 다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단어가 10,000개다 그러면은 10,000개의 변수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0일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그냥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한번 했었죠. 0과 1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2번이다 그러면은 001, 00000 이렇게 들어가 이런 데이터로 다 변환을 하는 거예요.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토크나이징이라고 합니다. 예. 요새 토크나이징은 훨씬 더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토크나이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숫자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도 숫자로 다 바꿨듯이 이미지도 숫자로 다 바꿨듯이 텍스트도 숫자로 다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숫자로 다 바꿔서 보캡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캐뷸러리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한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126개의 단어가 나와요. 지금 같은 문장인데 한글은 그렇고 영어는 13,101개의 토큰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조사라든가 이런 게 단어에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잘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토크나이징을 하면 한글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캡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앞에 보여줬던 거랑 똑같죠. 바이블 컬러링은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체험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부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순서대로 부여했으니까 영어도 이제 바이블 컬러링 이즈 해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부여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 한번 출력해 보면은 한글 같은 경우에 지금 수라는 글자가 817번이 나와요. 저희가 이게 다 쓴 건 아니에요. 200만 개 정도 되는 텍스트에서 문장에서 지금 10,000개만 딱 추렸는데 10,000개에서 보면은 수, 그다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이라는 글자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네, 더가 제일 많이 쓰네요. 더가 7,800번, to가 3,400번. 네. 결과적으로 이제 영어는 보캡은 작아지지만 이제 등장하는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나는 거고요. 한글은 보캡이 커지지만 등장하는 횟수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토큰 인덱스로 변경을 할 건데 이렇게 지금 밑에 있는 문장에 한글로 있었던 문장을 자, 순서 지금 기억하죠? 문장이 있었어요. 문장을 단어 단위로 잘랐습니다. 자르고 이걸로 보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인덱스를 다 걸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장을 다시 단어로 자른 거에서 이 인덱스 번호로 바꿔가지고 요 위에 있는 숫자 형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숫자 형태로 바꿨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거는 숫자의 시계열성만 보면 되는 저번 주에 했던 RNN 모델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네, 숫자가 뭐 지그재그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부여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숫자의 흐름으로 데이터가 다 변경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언어 모델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바이블이 이게 보캡이 두 개니까 하나는 한글 보캡이고 하나는 이제 영어 보캡으로 이게 첫 문장을 표현했으니까 대부분 앞자리 번호를 부여를 받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 건데 모델도 되게 단순해요. 그래도 성능이 좋지 않아요. 인코더 모델인데 토치로 했거든요. 인코더 모델인데 인코더 모델은 보시면은 이제 요 앞에 34,126개의 데이터의 인풋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무조건 인풋은 단어 하나당 34,126개의 데이터 개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정도 차원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요. 물론 얘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0하고 1밖에 없는 숫자지만 34,000개가 한 번에 들어와야 그 문장 단어 하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단어 하나를 표현하고 뒤에 256은 뭐냐면은 256개까지 단어가 배열될 수 있을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NN 모델을 쓸 때 여러분들이 RNN의 길이를 동쪽으로 할당할 수가 없어요. 동쪽으로 할당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시계열이 256까지 있을 거야라고 하고서는 미리 모델을 픽스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풋이 몇 개 토큰까지 받아주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되게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돼요. 모델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256개 단어가 연결된 인풋 값을 받아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당 34,126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말도 안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를 줄일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줄이려면. 네. 요거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차원 축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별도로 해도 되고요. 별도로 하셔도 되고 요거를 그냥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델링에 그냥 녹여버려요. 녹여버리는 방식이 여기 보시면은 인베딩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베딩.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제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어놨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34,000개예요. 왼쪽이 이제 34,000개라고 전제를 했을 때 34,000개의 인풋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두 개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두 개로 줄이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차원 축소하기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 했을 때 오토 인코더 할 때 기억나요? 네, 기억이 나야 돼요. 오토 인코더 할 때 다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이제 축소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구현을 한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뉴럴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나는 개념만 부여해버리면 학습은 네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인드로 던지시면 됩니다. 알아서 잘하니까. 네, 그래서 얘는 인베딩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34,000개의 인풋을 그냥 256개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차원을. 대신에 이제 플롯 형태니까 훨씬 더 데이터 숫자의 크기는 커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확 차원은 줄어들어서 256개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RNN의 시계열은 256 그대로. 예. 시계열은 256칸을 이제 시계열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대신 인풋이 256인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시계열할 때는 인풋이 하나에 뭐 주가지수면 하나의 주가지수가 그냥 들어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벡터가 인풋이 되게끔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게 지금 이 모델이 인코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는 지금 보면은 이제 넘버 레이어를 2로 해놔가지고 실은 LNN을 그 RNN을 두 개 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히든을 다시 받아서 얘가 히든을 돌게끔 또 만들어 놨거든요. 두 개 층에 RNN을 넣어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웃풋은 아마 256의 히든이 두 개 나와가지고 512짜리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떨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인코더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베딩의 효과가 되게 잘 돼 있으면 만약에 인베딩이 되게 잘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면은 인풋 값은 이제 34,000개 이제 0일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요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 인베딩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저차원으로.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기도 한대요. 벡터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단어끼리 비슷한 공간에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 행렬 이동을 시키면 행렬 이동되는 방향만큼 단어의 의미가 그대로 부여가 돼서 가령 여기 맨이면은 맨이 워먼만큼 이동하는 행렬 이동을 시켜주면은 킹을 똑같은 행렬 이동을 시키면은 이제 퀸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돼 있는 모델들은 저게 되게 잘 작동을 해서 이 인베딩의 결과값 자체가 단어의 의미를 되게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실험을 하긴 했는데 뭐 확실하진 않고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네, 뒤에다가 테스트를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코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를 만들 거예요. 디코더를 만들 건데 디코더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히든 스테이트를 인코더로부터 받을 거예요. 받은 다음에 그 받은 히든 데이터를 가지고 얘도 RNN을 태웁니다. RNN을 태우고 아웃풋 히든 사이즈. 네. 그 다음에 얘도 인베딩이 있어요. 얘는 인베딩이 거꾸로 된 인베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반대로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지금 얘는 14,000개인가 되는 이제 영어 단어 보캡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걸로 바꿀 수 있는 인베딩 레이어가 따로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최종 아웃풋에서는 어떤 단어들 중에 이제 물론 0일로 딱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0일로 딱 떨어지진 않은데 아마 1에 제일 가까운 수, 저희가 이 소프트맥스라고 표현하니까 1에 제일 가까운 수가 가장 다음 단어로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코더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랑 디코더를 묶어가지고 마지막에 13,000개의 아웃풋 피처가 나오게끔, 아웃풋이 나오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양은 아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 네. LSTM이라고 써있지만 RNN이에요. RNN을 넣었는데 이렇게 두 개 층의 레이어를 올려서 이 두 개가 합쳐진 컨텍스트 벡터가 512짜리가 떨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불어로 번역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글이 입력되고 영어가 번역될 수 있게끔 하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델 초기화를 한번 해보면 그럼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누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네, 지금 10,000개만 해도 엄청 오래 걸려요. 제가 이 200만 개를 돌려보려고 했는데 한 바퀴를 안 돌아요. 한 바퀴를 하루 동안. 그래서 포기하고 10,000개로 잘랐는데 10,000개로 자르는 것도 한 바퀴 도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아침부터 켜놓은 모델 가중치를 그냥 제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네, 업로드 했으니까 이거 그냥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가중치가 많아가지고 이게 13,000개 막 34,000개 이러다 보니까 가중치 학습된 것만 해도 170메가예요. 네, 굉장히 큽니다. 규모 자체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로드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요건 뭐냐면 앞에 한번 눌러보셔도 돼요. 배치 한두 바퀴는 금방 도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요 정도 돌아요. 요 정도 도는데 그냥 언어 모델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돌리셔야 됩니다. 웬만큼 돌려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 학습된 거를 갖다 쓰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린 결과를 이거 로드하는 거예요. 로드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로드한 거예요. 하나는 지금 모델의 가중치를 로드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만들어 놨던 보캡을 로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A가 만든 언어 모델하고 B가 만든 언어 모델이 보캡이 단어 수가 같을 수는 있는데 그 단어의 넘버링을 다르게 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은 3번으로 해놨는데 나라는 단어를 저 사람은 나라는 단어를 100번에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다 꼬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캡이 들어있는 데이터 셋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 셋을 둘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문장을 숫자로 바꾸고 그 숫자를 다시 모델링에 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캡도 지금 보면은 타겟 보캡하고 소스 보캡을 두 개 다 다운 받아가지고 로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게 작동을 할 건데 작동을 하는데 잘 못해요. 잘 못하고 그걸 보자는 건 아니고 요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내가 저번에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은 뭐냐면은 한번 학습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 잘라서 그 중간에 진행되는 벡터의 과정을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아까 그 임베딩 레이어, 인풋 임베딩 레이어만 그냥 툭 잘라낼 거예요. 툭 잘라내면은 34,000개의 인풋, 0 또는 1로 되어 있는 인풋 값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임베딩 256개의 임베딩 벡터로 그냥 떨어지게끔 만드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캡을 한번 넣어보면은 요 보캡이 여기서 보캡이 대한민국이라는 인덱스를 찾아내겠죠. 찾아내고 그 인덱스를 넣으면은 지금 이런 256개짜리 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임베딩된 벡터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단어가 임베딩이 돼서 앞으로 이 모델 안에서는 이런 벡터를 전달하면 이걸 대한민국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여러 단어들을 한번 넣어보면 대한민국이란 단어하고 여기 단어장이 많지는 않지만 10,000개의 문장에서 제가 그래도 한 6시간 정도 돌렸어요. 네. 번역은 잘 못했는데 6시간 돌리면서 그래도 단어들 간의 관계 정도 이제 좀 학습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이란 단어하고 일본, 북한, 한국, 우리나라 요 5개의 글자를 임베딩 벡터로 한번 떨궈 보고요. 그들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일본, 북한이라는 나라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아니라 이제 코사인 유사도라고 해서 벡터 유사성을 계산을 해서 두 단어 256개의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입장에서 임베딩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북한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리감이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한국이나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 명칭보다 더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정말 학습이 더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베딩돼 있는 데이터만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져요. 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를 이 벡터 형태로 바꿔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좀 더 이제 모델을 더 뜯어보면은 이제 임베딩된 결과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이제 RNN이라는 시계열 모델로 이 벡터들이 256개의 벡터들이 뭉태기 이렇게 진행되면서 시계열적 흐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시계열적 흐름을 저희가 RNN 두 레이어에다 실어 보내서 마지막에 우리가 타겟팅되어 있던 컨텍스트 벡터 요것도 이제 요건 아마 512일 거예요. 두 개가 나오니까 512짜리 벡터로 떨어져요. 이 512짜리 벡터를 한번 잘라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자르는 함수고요.
그러면은 이 컨텍스트를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이제 문장을 넣은 거예요. 이 문장을 넣는데 무조건 인풋은 256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학생이다 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공백이 들어갑니다. 공백 블랭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쭉 학습이 진행이 되고 그 상태에서 컨텍스트 벡터를 뽑아보면은 이 정도 데이터 양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게 256개짜리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두 덩어리가 있고 마이너스 1이나 1이 되게 많죠. 예, 되게 많은 상태에서 학습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많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텍스트가 구성이 되는 거고 요거를 똑같이 뭐 나는 학생이다, 뭐 너는 학생이다,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문장을 똑같이 컨텍스트 벡터만 이제 추출을 해보면 얘도 코사인 유사도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제 나는 학생이다 하고 나는 누구인가가 좀 더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학생이다가 좀 떨어져 있는 거리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학습이 많이 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고 만약에 비슷한 문장들이 훨씬 더 많거나 비슷한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은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좀 많이 진행하시면 이 정도로 이제 벡터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뽑아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제 뭐 요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래서 제일 핫한 데이터베이스가 벡터DB입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받고 있고 가장 핫하고 지금 거의 모든 회사가 도입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벡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LLM 모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여러분들이 문장이라고 하는 되게 긴 텍스트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토크나이징을 통해 가지고 숫자로 변환을 하고 그 숫자를 인베딩을 시켜 가지고 컨텍스트라고 하는 벡터를 뽑아냈잖아요. 그 안에 문맥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답답했던 비정량적인 데이터들, 문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여러분들 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법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공학과니까 이제 우리 도시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그 다음 관리계획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텍스트가 하나의 디지털라이즈된 데이터로 다 변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맥을 따져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벡터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도 똑같이 나는 학생이다랑 비슷한 문장을 다 갖고 와라는 거는 모든 문장 안에서 코사인 유사도가 비슷한 나는 학생이다라는 코사인 유사도가 되게 비슷한 문장들을 싹 다 긁어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쭉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가져오는 과정 중에 차원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에 이 추상화된 벡터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학습된 결과물에서 여러분들이 응용하기에도 제일 좋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을 시켜보면 정말 못합니다. 네, 나는 학생이다 해랬더니 is to 더더더더더더더 해가지고 별 의미는 없어요. 별 의미는 없고 얘가 번역이 될 정도면은 A백을 몇 대를 붙여가지고 몇 날 며칠 좀 돌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요 가중치를 저장하는 모형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보려고 했던 요 모델에서 지금 번역까지는 잘 안 됐어요. 번역까지는 잘 안 됐기 때문에 번역은 요 다음 소스에서 이제 번역이 잘 되는 모델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번역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단어 문장이라는 게 어떻게 데이터로 변환이 돼서 인베딩 돼가지고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고 거기서 컨텍스트를 우리가 추릴 수 있다까지는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